이 노래들과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행복, 그리고 놀라운 재능을 보고 있으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회복됩니다. 정말 저를 치유하고 있어요. 한 해외 팬의 이 고백은 지금 BTS의 아리랑 월드 투어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BTS와 한국 드라마가 가진 공통된 힘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압박, 상실의 아픔, 기쁨과 희망, 성공의 무게와 삶의 스트레스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BTS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이어가고 있는 이번 투어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연이 열린 도시마다 자신이 위로받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S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타났어요. 이 말은 전 세계 아미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7명의 청년이 만든 노래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감정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시대가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많은 경험담은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팬은 심각한 우울감 때문에 집안일조차 손댈 수 없던 날 BTS 음악을 재생한 뒤에야 겨우 설거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팬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렸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스포티파이에 있는 BTS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곡들이 계속 추가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올 음악을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고 그 마음이 삶을 붙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8살 무렵 깊은 우울증을 겪었던 한 팬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슈가의 솔로곡 더라스트를 듣고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결국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팬은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 3마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의 한 해외 팬은 만성질환과 싸우는 과정에서 코로나 시기를 BTS 덕분에 견뎌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쇄 조치로 외로움에 빠졌던 자매는 BTS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올해 5월 영국에서 출발해 라스베이거스까지 직접 이동해 BTS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BTS를 처음 만난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팬도 있지만 2026년 현재에 와서야 BTS를 발견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BTS를 뒤늦게 알게 된 한 밀레니얼 세대 팬의 사연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과거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를 들으며 BTS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음악을 깊이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TS의 음악과 콘텐츠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래와 공연, 영상, 과거 무대, 예능 콘텐츠, 비하인드 장면까지 계속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는 밀레니얼 세대로 살아오며 수많은 인생 경험을 겪은 지금이기에 BTS의 음악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왔지만 BTS의 음악은 그 어느 아티스트보다 깊게 자신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BTS의 음악을 듣고 있으며 공연 영상과 과거 콘텐츠를 계속 찾아본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 사이의 관계와 무대, 뒷모습까지 모두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BTS가 현재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또 다른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는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하고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BTS를 직접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팬은 결국 한 가지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투어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BTS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곧바로 공연 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확인한 공연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일정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참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다른 공연을 찾기 시작했고 태블릿을 켜놓은 채 예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숙소 위치도 확인했고 이동거리도 계산했습니다. 하나씩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티켓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지금은 공연이 열리는 도시로 향할 준비부터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팬이 경험한 변화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듯 BTS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발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삶의 시기에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멤버들의 모습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데뷔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이 BTS를 만나고 또 같은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BTS의 음악은 이렇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현장을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객석에는 특정 연령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다양한 문화권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순간에 웃고 같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BTS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사회적 압박, 상실의 고통, 행복과 희망, 그리고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들에 BTS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BTS는 내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찾아왔다. 이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을 둘러보면 답이 보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며 문화와 국적 또한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BTS가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는 이유는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러하듯 BTS 역시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성공의 부담감, 슬픔과 기쁨, 희망과 스트레스 같은 복잡한 삶의 경험들을 누구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음악 속에서 그대로 비춰질 때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경험합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 공명입니다. 연구 결과들 역시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닮아있는 메시지에 자연스럽게 끌리며 이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TS의 음악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가 개인의 감정을 대신 번역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BTS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단순히 좋은 멜로디나 뛰어난 퍼포먼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감정적으로 해석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는 팬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은 BT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비슷합니다. BTS의 음악은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UN 관계자는 한국이 이룬 대표적인 성취로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과 BTS의 탄생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음악이 학계에서까지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낸 BTS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새 앨범 아리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은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가 최고의 작품을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회의실 안에서 수없이 토론했고 의견이 충돌했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BTS가 앞으로 어떤 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격렬했는지에 대해 한 유튜버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바로 그 고민과 질문이 BTS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유튜버는 아리랑 앨범을 향한 뜨거운 반응을 설명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강한 호불호를 남겼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이 작품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앨범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내부 논의와 충돌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많은 아미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BTS에게는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군복무 이후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자 앞으로의 커리어를 결정할 역사적인 걸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TS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오히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눈물이 나왔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정국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남주는 서로 정신을 다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저녁 직후 곧바로 음악 작업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이 시작되자 더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BTS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팀이 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단순히 가사 한 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특정 멜로디를 수정하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앨범의 방향 자체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준이 가장 인상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타이틀 싱글을 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BTS 멤버들뿐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포함해 누구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BTS의 음악적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BTS는 다이너마이트인가? 아니면 온인가? 혹은 스프링데이인가? 각자가 생각하는 BTS의 모습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곡은 상업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적합하고 대중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모으며 확산된 곡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 투 바디나 훌리건처럼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성장한 노래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충돌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BTS만의 고정된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BT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새로운 곡이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이 노래도 BTS 음악이라고? 그 질문 자체가 BTS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히트곡들과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진 노래가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룹, 그것이 BTS입니다. 스랭과 바디, 투바디, 그리고 훌리건을 둘러싼 논쟁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앨범 안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곡들이 공존합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색깔로 묶이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양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앨범의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남주는 원래 이 앨범의 제목이 BTS 2.0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을 연다고 하면서 이미 완성된 정체성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음악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챕터를 선언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정체에 가깝습니다. 모든 질문에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새로운 별과 함께 마무리된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갈등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해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BTS는 훨씬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성공을 증명한 공식이 있었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고민했고 다시 부딪혔으며 다시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음악이 누군가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슈가의 노래를 듣고 삶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돌린 팬, 봉쇄 기간을 견디며 희망을 찾은 사람들, 음악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이들, BTS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음악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앨범 제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지금 아리랑 투어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역시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음악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노래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비행기에 올라 다른 나라로 향해 한국어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장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여러분은 BTS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